네, 매주 수요 집회 열리고 있죠. 그런데 지난 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이 수요 집회 앞으로 본인은 참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지 당시 기자회견 얘기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2년도 6월 25일 날 신고를 해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꼭꼭 수요일마다 데모로 갔습니다. 저 생각입니다. 지금 저 각오입니다. 저는 수요 데모를 마치랍니다.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마음의 상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을 지어서 당당한 교육을 시켜서 올바른 역사 교육을 시켜서 양국 간에 이 사람들이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데모는 안 하랍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사실 이용수 할머니 이 정의기억연대가 피해자를 위해서 성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와 함께 수요 집회 불참을 선언하기도 했는데 물론 이제 12시부터 시작되니까 실제 참여를 안 할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안 할 가능성이 지금 큰 상황인데 이 수요 집회에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인 이용수 할머니가 참석하지 않는다. 이 부분 상당히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네, 상징적인 인물인 이용수 할머니께서 참석을 하시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주인공은 빠지고 객만 있는 그런 집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물론 다른 할머니들은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니가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할머니께서 7월 7일 날, 지난 7일 날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정의연 측에서 뭐라 그랬냐면 할머니의 기억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거든요. 이 문제에 있어서 이 부분에서 상당히 감정적으로 상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보다 더 큰 건 뭐냐면은 지금까지 수요 집회를 계속 이어온 이유는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는 뭔가 피해자 중심으로 관점을 전환을 해서 일본과의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 사과를 받아보자 그러는 거였는데 그래서 그 2015년에 있었던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한일 위안부 합의 그 지원금도 할머니들이 거부를 하고 그랬던 건데 거기에 있어서 그 이후에 전혀 성과가 나온 게 없어요. 거기다가 지원은 몇 억이 들어온다, 기부를 누가 몇 억을 했다 이렇게 신문을 통해서 보도는 되고 저 사람들도 그렇게 공시를 하는데 정작 할머니를 통해 이루어지는 지원은 없다면 할머니는 내가 왜 여기를 나가야 될까 그런 자괴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 이용수 할머니가 어제 이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았다고 하는데 그간 이 정의원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서운함을 이제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12일 날 국립 5.18 추모 공원을 찾으셨고요. 거기서 이제 시민사회단체 분들하고 또 인터뷰도 하고 그랬던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평소에 이제 느낀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이제 기자를 통해서 말을 했고, 30년간 이제 정의연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서운함을 표현했다. 그래서 지난번,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기자회견도 그런 대목인 것 같고요. 또 본인이 30년 동안 이 활동을 해왔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마지막 결실이 내려진 건 아니에요. 물론 뭐 일본의 책임이 저는 크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용수 할머님이 느끼시는 좌절감, 클 거라고 봐요. 아마 이제 그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니 수요 집회를 왜 가야 하는 뜻이라고 얘기하는데 저거보다 저는 정의연의 활동에 대한 불만이 더 많이 표현됐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박근혜 정부 때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걸 뒤집어 엎은 정부가 문재인 정부예요. 그것 때문에 한일 관계가 냉각 상태로 됐고요. 또 계속 받은 돈도 반납하겠다고 물론 일본이 안 받아가지고 지금 반납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현 정부는 사실 이런 할머님들의 피해 복구라든지 아니면 보상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대한 불만보다 제가 볼 때는 정의연의 운영에 대한 불만들, 이런 불만들이 많이 좀 쌓여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불만에 대해서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그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앞만 보고 달려오는 과정에서 할머니들이 서운한 감정을 느끼셨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반면에 문제는 그런데 이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냈던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이제 이게 이용수 할머니가 이 정의기억연대 활동 등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서운함, 섭섭함 그리고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기자회견을 얘기해서 이게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이에 대해서 윤미향 당선자는 친일 세력의 부당한 공격의 강도가 더 세질수록 이렇게 친일 세력의 공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사실 저는
다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이게 보시나요? 저는 그러니까 윤미향 당선인의 표현을 조금 분리해서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저렇게 얘기해버리면 예. 지금 현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모든 문제를 저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예, 예. 무슨 말이냐면 정의연이 했던 일이라든지 지금까지 성과 이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정의기억연대가 어쨌든 그 성노예 할머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고 일본에 계속 배상을 요구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운동을 일으킨 것 자체 그건 인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공격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네. 그리고 그런데 문제는 본인의 개인적인 어떤 문제라든지 아니면 돈을 제대로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은 의혹이라든지 이건 의혹 차원이니까 지금 상태로서는 그럼요. 예. 거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저는 그 문제는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 문제를 친일 세력이 공격한다 이렇게 봐버리면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모든 국민이 생각할 때 아무리 시민사회 단체고 그다음에 공익적 성격의 단체라 하더라도 자금이나 모금액을 공정하게 그다음에 모든 사람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사용하는 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부 감사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네. 근데 그거를 요구하는 것마저도 친일 행각이고 친일적인 세력이 공격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의기억연대가 지금까지 일해오고 앞으로 일할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하고 그 부분은 공격의 대상이 아니어야 된다고 보고 예. 다만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혹시나 있다고 하면 또 그런 의혹이 있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그런 의혹은 해소하고 넘어가야 된다. 네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좋고 활동을 잘했지만 그 내부에서 만약에 이 공정하지 않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부분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이 네. 부분은 국민들이 일단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자료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공개를 해서 이런 부분들의 논란이 사그라지도록 만들어야지 이 모든 것을 다 친일 세력이 공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거는 원래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의연 자체까지도 공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분리해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좀 이렇게 후원금을 둘러싼 지금 논란들 이 부분을 조금 더 물론 그제 기자회견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의혹이 계속 나오니까 좀 투명하게 좀 해명을 해달라, 투명하게 공개해달라는 요구가 많은데 이거를 갑자기 친일 반일 프레임 좀 정치적으로 끌고 가서 완전 프레임을 좀 바꿔보겠다 이런 의도인가 싶기도 그렇게 하거든요. 보여요. 왜냐하면 나는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예. 다른 거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정의연의 활동 자체를 부정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네네. 잘해오셨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정작 당사자인 할머님께서 의혹을 제기를 하셨고 그래서 회계장부를 봤더니 이상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해명을 해달라는데 갑자기 친일 프레임을 씌워버리면은 내가 이거를 제대로 공개했을 때 뭔가 그대로 공개가 돼버리면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숨기려고 하거나 지금 이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정의연에서는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할 게 아니라 아마 저런 식으로 공격을 바꾸는 게 처음에 할머니의 기억 문제를 문제 삼았다가 여론의 비판이 쏟아지니까 저렇게 돌리는 건데 여기서 잘 생각하세요. 정의연은 앞으로 친일 문제가 이 한일 간의 이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존속을 하고 또 이게 저 같은 사람도 저 단체에 기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기부금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이 안 되면은 그냥 정의연이 앞으로 어떤 존속 자체가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므로 본인의 어떤 의원직 유지라든지 개인의 명예가 중요한지 아니면은 정의연의 활동을 계속 유지해 갈 것인지 뭐에 더 비중을 둘 것인지 잘 생각을 하고 처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본질을 회피하려고 이러고 있으면서 조국 장관 언급도 했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거 조국 장관이 그 문제를 가지고 공격을 받을 때 이제 검찰의 과잉 수사를 공격을 해가지고는 좀 본질을 흐린 면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이거를 거기에서 그 사안에서 교훈을 삼아서 저러는 게 아니냐 생각까지 들기 때문에 정말 할머니들을 위한다면은 여기서 처신을 잘하시길 바랍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지금 윤미향 당선자 남편이 본인이 운영한 인터넷 신문 홈페이지에 올린 글이 또 논란인데 보니까 이용수 할머니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가 후손들에게 목돈을 물려주고 싶은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마치 이런 문제 제기를 돈 때문인 것처럼 비치게 하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미향 그 당선자의 남편이 직접 쓴 글은 아니고 네. 누군가 쓴 글을 이렇게 공유를 해서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글을 공유를 할 때는 나도 저 내용에 동감을 하고 있다 이런 걸로 비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 할머니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는 후손들에게 목돈을 물려주고 싶은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싶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회운동가와 피해자의 관점은 다를 수 있다. 여기는 생활비를 모금해서 지원하는 단체가 아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지원으로 많은 돈이 가지 않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침소봉대다. 이거는 특정 언론사와 일베의 합작이고 그 배후에 일본 극우의 지원이 있다는 그림은 음모론적인 시각을 떠나서도 충분히 그림은 그려진다 이렇게 했는데 네. 할머님이 알려진 바로는 지금 뭐 자식이 없으신 걸로 알고 있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점을 지적한 거 누가 봐더라도 문제점이 드러나는 그 회계장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목돈을 물려주기 위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할머님에 대한 명예훼손이고요. 그리고 정의연이 할머님들을 위한 구호단체 아닌 거 알아요. 생활비를 뭐 100% 지급을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이거의 주요 목적은 뭐예요? 피해자 중심주의 할머니를 위한 단체가 아닌가요? 근데 거기를 위해서 쓰여졌던 돈은 1밖에 안 되고 나머지를 위해서 구가 쓰여졌다 그러고 그 구가 어디에 쓰였는지도 해명할 수 없다면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고 네. 그다음에 특정 언론사와 일베의 합작 그다음에 일본 극우의 지원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특정 일보사에 대한 어떤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는 문제고요. 문제가 나와서 기자가 취재를 해가지고 사실을 밝혀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음모론적인 시각으로 돌리는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고 이 문제를 가지고 정의연의 어떤 문제가 드러난다면은 오히려 일본 극우 세력들이 좋아할 거예요. 이걸로 가지고 어떤 일본 극우 세력들이 공격거리가 된다면은 본인들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명심하고 조심해서 얘기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이 윤미향 당선자 남편이 운영하고 있는 수원시민신문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글이 올라온 건데 여기에는 또 뭐 잔잔한 파장이 일기를 바라며 뭐 이런 표현도 같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기부금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뭐 이런 논란도 있어요. 지금 뭐 기부금 수익 2018년에 뭐 2월 되는 게 22억 7,300만 원이라고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 또 정작 2019년에는 2월 된 게 하나도 없다. 뭐 이런 부분도 지금 밝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지금 뭐 행정안전부와 국세청도 좀 움직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국세청 입장에서 왜냐하면 이게 공익재단이거든요. 네네. 공익재단 같은 경우는 공익재단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예. 회계 투명성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뭐 논란이 있더라고. 이거 어느 단체가 일부에서는 여성가족부에 등록이 된 단체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아, 예. 또 인권센터에 등록된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그건 뭐 어디에 등록이 됐든 어쨌든 행안부 같은 경우는 기부금 모금하거나 아니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 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예, 또 예. 이렇게 재단법이나 사단법인들이 만약에 회계 투명성이 문제가 있다고 밝혀졌을 경우나 아니면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당국에서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들여다볼 그런 권한이 있다고 봐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저는 행정 절차에 착수를 해서 서류 보완하고 또 제대로 이게 집행이 됐는지 혹시나 뭐 이럴 수는 있잖아요. 뭐 예컨대 지금 22억 얘기가 나왔지만 예, 예. 이게 뭐 다른 영수증은 있는데 제대로 처리가 안 돼서 그렇게 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단순일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그런 건 이제 영수증이나 아니면 자료들을 첨부해서 제출하면 돼요. 네, 저는 네. 그러면 된다고 보니까 오해였다면 해명하고 또 이게 의혹이 있으니까 그 의혹에서 의혹을 풀어야 될 의무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사회단체고 공익단체라고 하면 공익단체들 같은 게 기부금이나 모금 활동을 통해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여러 사람이 돈을 냈어요. 정말 제가 볼 때는 이 정의연 같은 경우는 나이 어린 학생들도 기부를 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어쨌든 그 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니까 예. 사회에 어떤 공개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봐요. 예. 너무 그걸 공격적으로 물론 이제 그런 생각은 들어요. 정의연 입장에서는 너무 막 몰아붙이고 공격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 심리로 우리가 꼭 이걸 다 공개하냐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예.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기부한 사람들에게도 공개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예.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저는 뭐 적절한 시기에 네네. 모든 걸 공개하고 해명해서 이 문제가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당사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이 문제를 토로한 만큼 이 정의연의 후원금 사용 관련 의혹들 철저하게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